네, 감사합니다. 계속 와주셔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페이지 311 더 헤딩 하겠습니다. 네, 고정관념을 깨라. 올해 66이 되신 어머니가 떠오르네요. 환갑이 지났으니 두 번의 토성 리턴이 다 지나간 셈이잖아요. 어머니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해빙을 하면 행운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궁금한 거예요. 그쵸? 우리도 궁금해요. 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하는 어머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말하면 늘 이렇게 대답하시곤 했다. 평생을 절약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바꾸기 쉽나. 나는 혼자 남은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으나 어머니는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 딸들의 마음, 아들들의 마음, 자식의 마음이죠. 네. 그리고 나는 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해빙이라는 것을. 내 질문에 서희는 명쾌하게 답을 주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다시 이어 말했다. 행운은 어떻게 해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없어요, 사실. 예. 뭐 토성 리턴이라 그래서 뭐 30, 60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그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 본인이 내 생각이 바뀔 때, 뭔가 달라질 때,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체계가 달라질 때. 근데 그 믿음 체계가 달라지는데 집안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안 달라져요. 자극이 없거든요. 근데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러다 보면 뭐냐면 뭐 많은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깨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 맞아. 세상에 속고 있어. 그래 세상에 선생님이 속고 있다 그랬어. 내 마음에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들이 세상에서 보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내 세상을 보질 못해요. 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하거나 이 사람들과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맞지가 않아요. 안 맞죠? 그러다 보면 충돌이 생기는 거야. 안 맞는데 인정하고 수용하면 되는데 충돌이 일어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 감정, 내 에너지가 막 요동을 치는 게 있죠. 그 요동치는 게 내 안에 숨어 잠재돼 있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좌절하느냐, 포기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그런 확실해지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밖으로 보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더 있어요. 그러면 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누가 해결하면 돼요? 누가 해결하면 돼요? 내가. 그쵸? 내가 내 안에서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게 전에는 그런 거야? 그런가? 그러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내 안에서 찾다가 진짜 내 안에서 혼란이 이렇게 있었는 거구나. 내 안에 그 잠재되어 있던 감정들이 쌓여있던 게 올라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변화될 때는 어떤 주변에서의 어떤 자극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만히 집안에서만 있고 내가 했던 일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감정, 내가 그 감정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의식이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정말 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만 하고 나면 주변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해빙할 수 있는 거. 많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선택할까? 고통을 선택할까? 행복을 선택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깔아앉은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다시 이어 말했다. 문제는 고정관념이에요. 20대에도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다면 해빙의 효과를 보기가 힘들죠. 20대인데 고집이 세. 고집이 뭐야? 내 생각이 딱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안 바뀌려고 그래요. 20대도.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요. 더 내 생각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 생각을 지키는데 그게 20대라도 내 생각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릴 때 상처가 크신 분들 있죠. 좀 더 결핍이 심하신 분들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7, 80대라도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면 언제든 해빙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해빙을 통해서.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KFC 회장님이죠. 창립자 할아버지. 그분 성함 모르겠는데 그분도 60 넘어서 아마 그렇게 KFC 차려서 부자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생각, 새로운 생각들, 내 생각과 다른 거를 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인가요? 네. 네.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야.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면 언제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가 65살. 그러니까요. 65세에 내가 달라지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부자가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해빙은 내가 마음이 행복을 선택했을 때 행복할 때 무엇이든 다 되는 거예요. 행복할 때는. 근데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해.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50. 빛의 밝기에 보시면 50. 무기력, 포기 상태라는 거예요. 그쵸? 무기력, 포기 상태인데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한가? 고통스러운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오셨나? 안 들어오셨나? 나 아까 못 봤는데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너무 잘 되는데 본인이 뭔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되는데 괜히 그런 얘기를 하기 싫다면서 막 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 다 잘 돼요. 잘 되고 다 잘 되고 있고 잘 될 거라는 것도 아는데 그 어릴 때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엄마가 막 가슴을 쥐어짜고 힘들었었던 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아니라요. 내 의식의 장애에 기록이 돼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행복하고 잘 되고 잘 될 거라는 것도 아는데도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야, 이게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에너지 파장들이 그게 이렇게 불쑥불쑥불쑥 저렇게 올라오는구나라는 거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그랬을 때는 그게 뭐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게 기록이 돼 있던 거야.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빼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감정을 해체를 시키는 데거든요.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는 수업을 통해서 해체가 되겠죠.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안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요. 죽어서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꼭 해체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언제든 헤딩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느낌을 보는 거예요. 느낌을. 행복한지 내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행복한가 고통스러운가. 내가 행복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주에 있는 부자가 되는 거 행복한 건 뭐예요?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노력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에너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는 거였다면 이제 제가 배우는 수업에서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거를 알려주신대 그런 방법을 기대가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는 오는 거야 라고 하는 믿는 차원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쵸. 처음에 저는 왜 노력해야지 되는 거지 노력 안 하고 어떻게 그냥 공짜가 있어? 입 벌린다고 그냥 가만 기다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맞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감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가 불안해서 기다리느냐, 아, 그냥 다 올 거야 라고 하느냐,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쵸? 뭔가는. 그래서 어떤 건지 잘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온 우주의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있대요. 내가 내 생각으로 가로막아서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헤딩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은 어때요? 60명이 넘으셨어요. 다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소식 아니에요? 엄청. 네, 무제한으로 다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야, 무제한으로. 안 가져다 쓰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어머, 나중에 알면, 어머머머머, 저것도 내 거였는데, 아우, 저거 내 거였는데, 내가 안 갖다 썼네. 나중에 알면 아깝잖아요. 우리 다 갖다 씁시다. 원하는 것은. 네? 다 갖다 쓰는 행복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은미님 같이 갖다 쓰기로 했습니다. 네. 행복하게. 네.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이었다.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의미였다. 내 고루한 생각을 바꿔놓은 그 통찰력에 감탄이 나왔다. 뭐라고요? 고정관념. 고정관념 때문에 못한다. 고정관념. 나의 생각을 고착화시킨 거예요. 내가 다 정지가 돼 있는 거야.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리구나라는 것,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그게, 저는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제가 하는 일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느 정도의 이런 자리가, 직급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저한테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도망가지? 나는 맞는 말 하는데 왜 도망가는 거야? 왜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더 화를 확 냈어요. 화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화내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내는지 몰라요. 화도요, 야! 그 소리 지르는 게 화가 아니라 은근히 있잖아요. 맞다! 하면서 강하게 막 있죠. 화의 종류도 있어요. 짜증도 하거든요. 분노거든요. 그 화에 작은 짜증이나 큰 분노나 똑같다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세상에서는 똑같다. 똑같다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나 뭔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뭐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뭐가 틀리지, 뭐 틀린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아닌 것 같아. 찾다가 만난 게 제가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 내가 어릴 때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3살 이전에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가 나를 믿고 있는 내가 있어요. 3살 이전에. 3살 이전에 벌써 제가 54살이니까 몇 년 전, 51년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딱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제 고정관념, 제 생각 자체를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꾼 지 10년 됐어요. 아직도 더 바꿔야 됩니다. 계속 바꿉니다. 계속 바꾸는데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바꾸면 바꿀수록 행복하고, 아, 내 안에서 믿음 체계 안에서 내가 경험했었던 그 어릴 때 경험했었던 모든 것들이 아마 어릴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오래전부터 경험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왜요? 세상을 보고 있어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교류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걸 세상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현재의식에서 정말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누리고 살고 싶어 하나? 살고 싶다. 진짜 살고 싶어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원하는 거, 집, 차, 내가 좋아하는 거, 뭔가를 딱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나?
근데 그걸 원하고 있는 건지 포기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진짜 부자로 살고 싶나? 풍요로움이 있나? 내가 있는데 안 쓰는 건지 없어서 안 쓰는 건지 구분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송하게도요. 내 부모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어릴 때 자라왔을 때 내 고정관념을 다 고착화시킨 게 뭐야? 누굴 보고 자랐어요? 누굴 보고 듣고 자랐어요?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보고 믿고 소리 듣고 이러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모님이 가난했다. 나도 가난해질 확률이 98%다. 그쵸? 부모님이 부자다. 그럼 뭐예요? 나도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98% 높은 거야. 그런데 이걸 알고 나는 부모님의 삶을 따라서 살기 싫어. 나는 내 삶을 새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결정한다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부모님이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저렇게 살기 싫은 거야. 왜 막내 이모는 부자고 큰 이모네는 왜 부자야? 왜 고모부네는 왜 부자인 거야? 근데 우리는 왜 가난하지? 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가난하면 100% 가난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나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잘 감사한 분들이지만 부모님이 살았는 그 환경은 따라하기 싫다. 그러면 내 이 생각,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게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하 그렇군요.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누구든 헤딩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건 거예요. 그쵸? 고정관념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맞아요. 내 세상에서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내 세상이 맞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정관념이 바뀔 생각조차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공부하는 이런 의식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만나고 계신 분들은 있죠? 완전 진짜 있잖아요. 정말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부모님의 환경과 이런 거에서 바뀔 수 있는 게 엄청난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누구를 들여다봐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내가 고정관념에 내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데 전에 뿌렸는 환경을 가지고 와서 저는 그랬어요, 사실.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 내가 전에 뿌린 게 그냥 수확이 되다 보니까 나는 내가 그냥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속의 무의식에서는 틀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꿔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전에 갖고 왔던 걸 뿌렸는 거가 내 건 줄 아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거이긴 하나 내 생각은 바꿔야 된다는 거. 무의식에서 고정관념이 있다. 오히려 전에 뿌렸는 거를 더 가지고 오면서 내가 더 맞아 하고 있잖아요. 175 자부심 내가 맞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조심보다 각성 정신 차리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토성 리턴 시기에 내가 왜 그리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지. 그때는 월급을 모아 저축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미리 포기해 버렸죠. 지나고 보니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었던 거네요. 그러고 보면 왜 포기한 거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라는 믿음 체계가 있으니까 미리 뭐예요? 포기해버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돈을 그냥 모아서 받게 되니까 이건 부자가 될 수 없어라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어서. 그러고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발목을 잡은 것도 고정관념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는 사업에서 이게 있어요. 앞서 나가신 분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은 내려놓고 먼저 자존감이 높거나
먼저 뭔가 성과를 이뤄내신 분의 뭔가 모르게 자존감이 높은 거와 그냥 큰 소리 치는 거는 다릅니다. 뭔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와 조건이 있게 사랑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셔서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하거나 자존감이 높으신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내가 실수를 안 해요. 그거는 구분하시면 좋아요. 그쵸? 그래서 발목을 잡히지 말고 아직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발목을 잡힌다. 근데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잖아요. 아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자꾸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꿀 때면 누군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도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문만 펼쳐도 망하는 사람들 소식으로 가득한데 요새 어때요? 뭐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뉴스 보면은. 그쵸? 예. 근데 세상은 낭떠러지야. 그냥 직장에 다니면 편하게 월급 받는 것이 최고지.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어때요, 요새? 월급 받는 게. 월급 받는데도 막 퇴사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일을 고집하다가. 그쵸? 네. 너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상속받은 재산이 있거나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꿈 깨고 얼른 정신 차려. 그쵸?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자 내가 갇혀있던 고정관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관념들이 조금씩 깨져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의사, 변호사가 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최고라고들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창업을 통해 남다른 길을 걷는 사람도 늘어났고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택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나 변호사,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는 다 뭐를 쓰는 거예요? 몸으로 쓰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쵸?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쓰는 일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일이 또 있어요. 배달하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배달이 안 되거나 하는 몸으로 정말 더 많이 쓰면 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신세계로 하는 거예요. 의식의 밝기로 하는 거예요. 의식의 밝기가 밝아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로 하는 거, 에너지로 하는 일이 이거고요. 배달도 사람이 많아져야지. 그쵸. 그쵸. 근데 배달도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의식의 밝기가 어쨌든 밝아야지만 우리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잘 돼요. 근데 몸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몸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잘 되는 것도 계속 잘 될까요? 아니다. 배달요. 조금 있으면 드론이 나와요, 드론. 근데 아직까지는 어때요? 뭐 그거 드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몸으로 하거나 뭔가를 막 하는 것들은 곧 안 될 확률이 많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면 내가 어릴 때 고정관념에서 가난하게 살 거야. 우리 엄마는 가난한 거야. 가난한 걸 나는 엄마같이 살기 싫어하지만 무의식에서는 가난한 게 세팅돼 있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하는 거를 딱 고집해요. 끝까지. 내가 재산이 많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내 무의식에서 내가 바꾸는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자꾸 뭐예요? 가난한 걸 자꾸 쳐다봐.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은요. 부자는 뭐예요? 이런 부자들은 정신세계,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빛의 밝기가 밝아질 때마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동의한다는 뜻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잘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쉽게 깨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나를 차분하게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헤딩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했지요?
확실치는 않지만 감정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 쉽게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바로 감정에 얽힌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200 이하일 때는 감정이 막 올라와요. 빛의 밝기에. 그쵸? 200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감정이 먼저 나오지만, 아, 진짜 내가 누구지를 볼 수 있는 거고, 200 이하에서는, 빛의 밝기 200 이하에서는 어때요? 감정이 막, 감정부터 올라온대요. 감정 자체가 나야. 감정이 나야. 분노가 나야. 근데 이제 200 이상으로 가면 감정이 오지만, 아, 내가 뭐지? 사랑이 있다는데 라는 걸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더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랑이 있고 감정을 쓰고 600 이상으로 가면 사랑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의미를 곱씹어 보고 있는데 그녀가 나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자, 친구가 남편과 이혼했다고 해보죠.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글쎄요, 힘들 테니 먼저 위로해주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그녀는 매혹적인 혁명가처럼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관념들을 보기 좋게 뒤집었다.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정해놓고 그에 따른 감정까지 사회적으로 규정해놓죠.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일이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일들이 항상 힘들고 불행한 일일까요? 잠시 생각해보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유명인들의 성공담을 봐도 꼭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회사가 망한 뒤 사업을 더 크게 성공시키거나 남편과 이혼한 뒤 세계적인 작가가 된 이야기요. 수만 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모든 사건은 항상 반전의 기회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일들이 나중에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뭐예요? 그러니까 도구로 작용을 한대요. 달콤한 일들. 달콤한 일은 꼭 이혼과 어떤 파산이 아니더라도 달콤하게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게 아니더라. 내가 의식이 성장하는 거, 에너지 밝기가 밝아지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그 달콤함 때문에 합리화시키거든요. 그쵸?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어떤 큰 충격이 있을 때 내가 성장하느냐,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느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그쵸? 저만 해도 건강이 안 좋아진 시기에 생각지 못했던 깨달음을 일의 직전, 얻어 일의 직전을 이루곤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잣대가 내 감정까지 정해버리는 적이 많았어요. 맞아요. 요새는 이혼하는 경우도 많죠? 안 맞으면 옛날엔 끝까지 참고 살았어. 근데 요새는 어때요? 아,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르면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보다 미국이 뭐예요? 헤어졌는데도 또 만나죠. 서로 또 결혼해가지고 만나요. 이거 굉장히 의식이 높은 나라인 거예요, 미국은. 우리 한국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쿨해질 수 있는 거, 서로의 길이 달랐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이 다르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사회의 규범의 그 잣대에 따라서 정해놓은 거에 우리 감정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사회의 규범이 아닌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더 에너지 장에서 흔들리는 거가 그게 이제 더 감정을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홍 기자님,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을 때 생겨요. 고정관념은 사람을 특히 감정에 얽매여 이미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새로운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그쵸? 그래서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도구마에 갇혀 살지 마라. 우리의 시간은
사실은 시간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에너지 장에서 보면 시간도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고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일 뿐이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살아가는 삶은 아니다. 그냥 내 에너지, 의식을 진짜 이렇게 한번 자유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남들이 내는 소음이 내면, 남들이 내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지 않게 하라. 밖에 세상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내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 용기를 내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 마음과 직관을 따라. 근데 그 마음과 직관이요. 내가 어릴 때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직관과 마음도 뭐요? 내 어릴 때 고정관념에 의해서 작동이 돼요. 사실은. 이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지만 그 직관이 그대로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